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떨리지만 한번 준비한 대로 잘 차분하게 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현실 공포고 네, 짤막한 이야기라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가 좀 약해서 이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제가 23살 때 겪었던 일이었고요. 2001년도 한 늦가을쯤이었거든요. 네, 제 상황이 남자친구랑 이제 장거리 연애 중이었는데 권태기도 있었고 그걸 극복을 하지 못해서 제가 뻥 차인 상태였고 네, 직장도 이제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었어서 그만둔 상태였는데 그러면서 한두 달 사이에 살이 15kg가 이제 확 찌면서 맞는 옷도 없고 막 살찐 몸으로 어디 나가는 게 너무 위축되고 막 주눅이 들고 겉모습도 그렇고 지금 상황도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막 페인처럼 집에서만 있다가 하루는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 겸 해서 늦은 밤에 이제 집 근처에 있는 PC방에 가서 오락을 했거든요. 네, 정신 팔려서 이제 오락을 하다가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었다 그래서 서둘러서 나왔는데 그때 제가 살던 동네가 이제 신림동이었는데 관악구 쪽 신림동 말씀하시는 거 네. 맞죠? 아 네, 네네 맞아요. 네, 그 역 주변에 번화가는 아니고 주택가 쪽이었지만 주택가도 1 층은 전부 상가인 그런 골목들이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골목에 있던 PC방이었는데 새벽 2시라 나와 보니까 불 켜진 상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상가 건물을 지나서 주택가만 있는 골목 쪽으로 이제 꺾어서 들어가면 그 골목의 맨 끝집이 이제 제가 살던 곳이었고 네, 골목 입구부터 이제 저희 집까지 한 150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골목 양쪽에 이제 주차 라인 같은 게 그려져 있고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땅을 보면서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고개를 들었는데 그 골목길 한 중간쯤에 어떤 남자가 이제 오른쪽에 가로등 바로 밑에 주차되어 있는 그 차에 비스듬하게 기대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늦은 시간에 남자가 있으니까 경계심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저기 저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거지?' 생각하면서 그 남자랑 이제 가까워질 때쯤에 저는 인제 그 남자가 오른쪽에 주차된 차에 이렇게 기대에 서 있었잖아요. 저는 인제 왼쪽 벽 쪽으로 붙어서 걸었어요. 근데 그 남자를 지나쳐서 걷는 동안 그 남자가 날 보는 시선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무시를 하고 그 남자를 지나쳐서 다시 걸었는데 길 가운데 쪽으로 다시 걷고 있는데 갑자기 잠바 지퍼를 올리는 소리가 찍 나더니 그 남자가 걷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네, 내가 또각또각 걸면 그 남자도 같은 속도로 뚜벅뚜벅 걷더라고요. 근데 이게 날 쫓아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갈 길을 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미 좀 지나쳐서 그 사람이 네. 뒤에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좀 빨리 걸어봤어요. 네, 근데 그 남자 발소리가 같이 빨라지는 거예요. '아 나 따라오는 게 맞구나.' 근데 새벽 2시에 주택가 골목길에 차가 지나다닐 리도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아예 없고 불 켜진 집도 없는데 만약에 불이 켜져 있다고 한들 내가 소리 지르거나 불 켜진 집으로 뛰어가서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까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조용한 골목길에 들리는 소리라고는 발자국 소리뿐인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걸었어요. 근데 네, 빨리 걸을수록 그 남자 발소리도 같은 속도로 빨라지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걸어가면서 이제 슬쩍 뒤를 봤는데 '아 내가 이 속도로 걷고 있는데 저 남자가 갑자기 뛰기라도 하면 일단 붙잡힌다.' 생각이 들 만큼 가깝더라고요. 이제 그걸 생각하자마자 제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같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오는 발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뛰었어요. 네, 근데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대문이 있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현관문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주인집 대문은 따로 있고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은 우측에 또 별도로 있었거든요. 근데 대문을 잠가 놓잖아요. 네, 잠금 장치가 이제 살짝 허술했어요 다행히.
그래서 발로 세게 뻥 차면 열리거든요. 그래서 뛰어서 집까지 왔는데 열쇠 찾아서 열 정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열쇠 찾는 순간 좀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발로 막 부서질 정도로 빵 차고 들어가서 대문을 잠그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근데 그 네. 남자도 마침 그때 집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놓쳐서 아쉽다는 탄식 막 아이씨 이렇게 욕을 막 하더니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켜면 몇 아, 층인지 어느 집인지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집에 들어가서 불도 안 켜고 있자니 그것도 무섭고 저 남자가 있는지 갔는지 확인을 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대문을 붙잡고 막 숨죽이고 앉아 있었는데 짧은 거리지만 뛰어왔으니까 숨이 차잖아요. 근데 이제 대문 안쪽에 제가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 막 숨을 참아가면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막 대문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남자 발자국 소리가 다시 가까워지더니 대문을 살짝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거 막 무서워서 막 소리 지를까 봐 한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근데 이제 안 열리니까 다시 한번 탄식을 하더니 그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자국 소리가 아예 멀어지고 안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짜 다리가 풀려서 현관문까지 거의 기어서 갔던 것 같아요. 친오빠랑 같이 살았는데 아, 오빠는 네네. 이제 평일에는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왔다가 일요일에 저녁에 가거든요. 근데 사건이 있던 날이 금요일 밤이었어서 오빠도 음, 없을 때였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오빠가 오긴 했는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얘기해봤자 그러니까 왜 늦은 시간에 싸돌아다니냐 이렇게 뭐라 할 게 뻔하니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네. 가족분들이나 뭐 친구들한테도 아예 얘기를 못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기억이 좀 흐려지고 무뎌지는 게 아니라 더 선명해지고 막 더 소름 돋고 했던 것 같아서 아예 지금까지 음,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 했던 또 공교롭게도 저도 관악구에 자취를 했었거든요. 첫 자취했던 곳이 아, 관악구예요. 네. 친구들 가장 친한 친구가 낙성대에 살고 네. 신림에도 자취하는 친구가 있고 저는 사당 살았거든요. 네. 요즘이야 이제 순대타운이랑 막 포도몰 해가지고 그 근처가 되게 막 밝고 네, 나이트도 네. 생기고 그런데 2001년도면은 아마 그렇진 않았을 네, 거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제가 왜냐면 네, 거기가 또 네. 서울대랑 연결돼 가지고 다 산동네도 많잖아요. 네, 네, 맞아요. 동천동이랑. 그러니까 네. 아까 전에 이제 채팅창에 이제 신림 사시는 분이 안 무섭던데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얘긴데 제가 살던 곳도 그 선거관리위원회 바로 옆이었거든요. 네. 거기도 요즘에야 이제 CCTV가 방범 CCTV가 한두 개 생겼지 거기도 골목 들어가면 사람 하나도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조금 인지를 하고 들으시면은 이게 네. 2001년도 이야기니까 네. 훨씬 더 요즘이랑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도 들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지인분께 들은 이야기라고 하신 거죠? 네, 네. 네네. 이것도 이제 실화고 두 번째 이야기는 2000년대 중반쯤에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신입 교육을 받을 때였는데 오후 시간이라 이제 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잠 깰 겸 그 강사님이 본인의 지인이 직접 겪었던 일이라면서 해주신 얘기였어요. 네. 근데 얘기를 들었던 게 2000년, 2006년도 전후였는데 그 일이 일어났던 시점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 주인공이 여자분이었는데 얼굴도 되게 예쁘고 키도 되게 크고 날씬해서 대학 때는 인기가 정말 많았대요. 네. 성격도 되게 도도하고 좀 까칠한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직장에 다닐 때 얘긴데 퇴근을 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 서 있던 남자가 그분 몸을 더듬더래요. 퇴근길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거기서 그 남자를 개망신을 준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지하철이 역에 도착을 하면서 문이 열렸는데 그 남자가 도망치듯이만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서 뭐 신고하고 붙잡고 할 생각을 아예 못 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여자분은 그대로 지하철 타고 집까지 가신 거예요. 네. 아파트에 도착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을 눌렀어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잠깐만요 하면서 뛰어오더래요. 네. 그래서 그냥 기다려 준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이 그 남자인 거예요. 지하철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던 그 남자가 태연하게 타더니 5층을 누르더래요. 여자분이 먼저 탔으니까 엘리베이터 뒤쪽에 서 있었고 그 남자는 나중에 탔으니까 문 쪽에 이제 가깝게 서 있었겠죠? 근데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 그 남자한테 막 따질 수 있었던 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눈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본인을 딱히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성추행범이 이렇게 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위협을 가하지 않겠지라는 믿음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뭐 성추행이야 뭐 다른 사람들 몰래 하는 행동이니까 그런 짓을 저질렀겠지만 근데 지금은 엘리베이터 안 밀폐된 공간이고 사람은 그 성추행범과 그분 단 둘뿐인 거예요. 여기서 네. 여자분이 다시 그 남자한테 막 따지고 들면 안전은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 남자 얼굴을 이제 확인을 하는 순간 여자분이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아, 이 아파트 주민인 건가? 아니면 나를 따라온 건가? 근데 나를 따라왔다면 분명히 이유는 해코지일 텐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버렸어요. 도망갈 기회를 아예 놓친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2층, 3층, 4층, 5층.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문이 네. 열렸고 그 남자가 내리게만 하면 돼요. 근데 네. 갑자기 그 남자가 뒤를 확 돌더니 손으로 여자분 얼굴을 쓱 쓸어내리더래요. 손가락 사이에 면도칼을 끼고 그 면도칼 얼굴을 긁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 되게 큰 수술을 받으셨고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외출도 못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고를 하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남자가 뭐 처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예 듣지를 못했어요. 범인이 단순히 성추행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봐요. 성추행은 그냥 그 순간에 확 올라온 감정에 의해서 걔가 충동 조절이 안 된 거고, 그 범인이 아마 네. 소매치기 같은 거 하려고 지하철에 계속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근데 면도칼까지 가지고 예, 있었으니까. 면도칼을 네네네. 갖고 있었다는 게 그 네. 여자를 계속 추적하려면은 따라 붙었을 텐데 그 뭐 갑자기 어디 가서 면도칼을 구해오진 않았을 것 같고 그쵸. 네. 갖고 있던 건데 네. 재수없게 이제 여성분이 그런 녀석의 타겟이 됐고 따라 붙은 게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네, 저는 네. 문득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